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시대.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일한다고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없는 것은 아니죠. 이럴 때일수록 보지 않고도 상대방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능력이 더 필요하겠죠? 검사 한 번으로 그 사람의 성격을 훤히 알려주는 WPI 성격 검사. WPI 상담 코칭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여하셔서 WPI를 활용하여 얼굴을 안 보고도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방법뿐 아니라 WPI를 직장에서의 업무 능력이나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배워보세요. WPI를 활용한 통찰력 있는 상담가가 되고 싶으신 분들도 WPI 상담 코칭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여하셔서 WPI 상담 코칭 전문가로서의 첫 발을 떼어보시기 바랍니다. 10월 17일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여하시면 하루 8시간 동안 황상민 박사에게 WPI에 대해서도 배우고 자신의 관계 및 인생 고민에 대해 1대1 성격 맞춤별 코칭도 받을 수 있답니다. 자신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그리고 삶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들, 상담가로서 제2의 인생을 꿈꾸시는 분들, 10월 17일 WPI 상담 코칭 초급과정 워크숍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이 사태가 장기화되고 또 오락가락하는 정부 발표, 무엇보다도 이 방재청인지 질병관리청인지 발표는 한편으로 엄청 협박하는 이야기가 계속 오고 오니까 이게 언제쯤 끝나려나 답답해 미치겠다라는 마음으로 무시무시 두려움에 떠는 많은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끊임없는 즐거운 소식을 전해주고자 하는 것이 황심소 황상민TV 방송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불안에 떨고 계셨다면 지금쯤 여러분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여러분과 생활 속에서 같이 하는 이 상황에서 이제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무시무시한 악영향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그 여러분의 마음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은 엄청난 지금 심리적인 충격과 그것이 신체적으로 전이되는 그리고 신체적으로 힘든 상황까지 처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분이 사연을 보냈는데 자해를 불러오는 코로나 블루 해결책은 정신과 약물이라는 이 사연을 보내왔기 때문에 아이고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 몸을 학대하고 자해하는 행동을 떠나서 이제는 아주 능동적으로 약물을 중독시켜 가지고 내가 그냥 감각이 마비되고 멍한 상태로 해서 거의 정신병 상태로 나를 몰아넣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사연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언론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진짜 그 바이러스 때문에 확진자가 엄청나게 고통스럽게 죽어가거나 많이 죽으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무시무시한 영향력을 이야기할 텐데 뭐 사망률은 1.6%. 네, 확진자 중에서 1.6%가 죽는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매년 일어나는 독감 바이러스로 가지고 죽는 그 사망률보다 떨어지는 상태에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주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가지고 이 언론 기사 장사를 해야 될지 언론도 사실 지금은 약간 막바지에 이제 몰려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꺼낸 게 사실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악성 문제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 모두를 지금 더 힘들게 만든다. 그래서 그걸 이름을 붙였어요. 코로나 블루를 앓는 청년들 2030 자해 우울증 확 늘었다. 이런 기사들이 진보 보수 친정부 반정부 가리지 않고 거의 언론에서 공통적으로 지금 쏟아지고 있는 사회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이 내용은 대충 이렇게 나옵니다. 20, 30대의 고의적 자해가 코로나 사태 이후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젊은이들 중에서
특히 로맨 성향이 높으신 분들이요.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게 불안하고 또 우울하고 힘들다라고 느낄 때 자기의 불안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쉽게 하는 게 자책을 해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또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자책인데 그 자책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발생하는 불안과 두려움이거든. 왜냐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나쁜 놈 내한테 오지 마.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내한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행스럽게 안 왔어. 그러면 다행이다. 나는 잘 지낼 수 있겠다. 이렇게 지내면 좋은데 그래도 혹시나 내한테 오면 어떡하지? 아니야, 올지도 몰라. 이럴 때 로맨티스 성향에서 불안이 높은 경우에는 자책을 넘어서 자해를 하는 행동이 일어나요. 이게 더 심해지면 자살로 행동이 아주 체계적으로 일어나거든. 그래서 제가 삼자라고 그러잖아요. 자식이 3명 있다는 게 아니라 자책, 자해, 자살로 일어나는 패턴이 아주 뚜렷이 로맨티스 성향, 특히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성향이 견딜 수 없다라고 할 때 이게 나타나거든요. 심리적으로. 그런데 이거를 언론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2020년 상반기에 20대가 자해로 병원 진료를 받는 건수는 213건으로 지난해 118건에 근저 80.5% 증가했고 30대는 161건으로 전년 대비 87.2% 증가했다고 합니다. 우울증도 늘어나 2020년 상반기 우울증 진료 건수는 20대에서 28.3% 늘었고 30대에서는 14.7% 늘었다고 합니다. 보도에서는 실제 사례들도 등장했는데요. 대학생 기혁씨는 코로나19 이후 반년 가까이 집에만 갇혀 지내면서 주먹으로 벽을 치는 등의 자해를 하게 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이 의심된다. 우와! 이 친구 로맨 성향인 거 알죠? 로맨 성향 불안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면 벽도 치고 벽도 대로받고 이런 발작적인 행동을 하는데 우울증으로 의심됩니다. 스스로 이렇게 진단을 하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심리상담 선생님이 약물치료를 권장하는데 전문가의 조언을 더 듣고 싶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고 합니다. 심리상담 선생님이 약물치료를 권장했대요. 그 심리상담 선생님이 참 멍청한 인간이거나 아니면 지금 본인이 상담하는 사람이 어떤 성향의 사람이고 어떤 마음을 가진지 모른다라는 걸 그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심리상담 선생님이 직접 약물을 처방해 주지 못할 때니 정신과를 찾아가라고 그런 것 같은데요. 항우울제와 같은 정신과 약물은 정신과 의사가 환자의 뇌나 신경전달 물질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하여 진단 내렸을 때 처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항우울제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적용하는지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을 지난 흥심서 방송에서 학용했고요. 오히려 약에 의해 발생하는 무수히 많은 부작용들 이분 적어도 항심서 들으면서 이제 권하는데 정신과 의사가 환자의 뇌나 신경전달 물질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해서 진단할 때 처방한다는 거 그거는 정신과 의사가 그렇게 믿고 싶은 마음을 이야기한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면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가진 놀라운 능력에 우리는 경의를 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정신과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들어야 되죠. 이거는 목사님이 너가 지금 악령이 붙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 똑같은데 목사님은 천사와 악마를 구분하시니까 악령이 붙었다고 이야기하시고 정신과 의사 선생님은 딱 나를 보면 뇌가 어디가 손상이 됐는지 내 신경계에서의 신경 전달 물질이 어떻게 더 올랐는지 내렸는지를 딱 꿰뚫어 보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게 우리의 상황인 거죠. 자, 이런 약을 복용하려고 심리상담 선생님이 권했다니 마음을 제대로 읽어주고 파악할 수 있는 심리상담가는 아니었던 게 분명해 보입니다. 예, 이 사연 보내주신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분은 아마 이 교육대학원이나 심리학과에서 상담심리, 임상심리 이런 거 이 논문 써가지고 확인은 받았지만은 정확하게 인간의 마음이 어떤 형태로 이 각각이 다른 상황에서 나타나는가 또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의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이해는 전혀 없이 그냥 저 학위 있어요. 저 자격증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저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이렇게 믿고 스카이 대학에 있으면 하늘 위에서 내려보고요. 이 지방에 있으면 지방에서 위로 올라보는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봐요.
이런 마음으로 지내는 분이라는 것도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대학생 이 암흑의 시대 코로나로 인해 친구들과 만나지도 못하며 혼자 사는 좁은 방에서 매일 온라인 강의를 듣다 보니 우울감이 커진다며 자해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친구도 로맨티스트인가 봐. 자해 진료수가 이렇게 증가한 까닭에 대해 기사에서는 정창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말을 빌어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뇌를 깨뜨려보고 신경전달 물질을 쫙 볼 수 있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취업 어려움과 줄어든 대인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혼자 사는 청년들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스트레스의 관리와 마음 건강 챙기기가 쉽지 않다. 무슨 소리야 선생님. 이 친구의 내가 지금 어디가 손상이 됐고 신경전달 물질이 뭐가 지금 변동 있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 갑자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스트레스 관리와 마음 건강 챙기기가 쉽지 않다. 그거는 심리 상담하시는 분이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스트레스 관리, 마음 건강 챙기기. 아니 이분도 지금 그래놓고 또 정의당 사람이 나와요. 정의당 이현주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심리적 불안감과 고립감이 커지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청년청과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정신과 상담과 치료비 지원 등 세상에 무슨 이런 약물 치료 지원이죠. 그거는 약 그래놓고 이 정신과 상담과 치료비 지원은 정신과 약을 더 싸게 해줘야 되고 정부가 정신과 약을 아예 보조해가지고 그 비싼 정신과 약을 누구나 비타민보다 더 싸게 마구마구 먹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다 정신병 환자로 만들어주자는 정의당은 진짜 정의로운 이 과제를 수행하는 정당이 되겠네요. 마이 갓. 저는 제발 황심서에서 제 사연을 다뤄주셔서 이런 대안이 마련되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지길 바래요. 그렇죠. 정의당에 있는 분들은 대한민국 그렇죠. 지금 어차피 국민들이 정의로운 세상을 기대하려니까 제정신으로 못 사니까 그냥 정신과 약을 팍팍 먹여가지고 정신병 환자로 만드는 게 아예 정의로운 세상이 될 거라는 마음에서 이런 제안까지 한 것 같네요. 마이 갓. 닥터 유로 알려진 의사 유태우 씨의 유튜브 앤 얼마 전 코로나19 후 증상 대부분은 후유증이 아닌 스트레스 반응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극심한 소화불량과 체중 감소, 탈모를 겪었던 한 20대 남성 대학생은 마치 코로나에 감염되어 모든 증상이 발생한 것처럼 보도되었지만 사실 이 청년이 복용했던 약이 에이즈 치료제인 칼레트라에 의한 부작용에 스트레스가 대진 결과였다고 합니다. 그렇죠. 약물 치료제라고 에이즈 치료제를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확진자한테 줬으니까 그 약물 부작용이 엄청 몸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본인이 마치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받아들이니까 내가 이렇게 죽겠구나. 완전히 약 주고 병 준다라는 거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기자들이 코로나19에 의한 증상으로 진단 내렸던 거죠. 언제부터 기자들이 의사의 역할까지 대신해왔던가 모르겠네요. 그만큼 의사가 좋아 보이는 직업이고 돈 잘 번다고 생각하니까 기자들도 의사 노릇 해보고 싶어하고 심리 상담하는 인간들도 의사 노릇 해보고 지금 대한민국은 개나 소나 다 의사 노릇하고 의사 대신에 이야기했을 수 있는 의사가 그만큼 선망받는 직업이 됐다는 거죠. 고열이나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한 증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기력 소진이나 피로, 근육통, 온몸의 통증, 추위, 탈모, 인지능력 감소, 불면증, 가슴 두근거림 등과 같은 증세는 스트레스에 의한 반응이라며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시더라고요. 이거 닥터 유 유튜브에 놓은 내용이에요. 거기에는 자해도 추가해야 할 듯합니다. 그렇죠. 다 심리적인 혼란과 또 불안에서 나타나는 자해적인 행동인데 이거를 정신과 약으로 치료를 해? 이분들이 지금 그거는 차라리 코로나19 있다고 이 에이즈 약을 투여하는 거나 똑같은 짓을 한다는 거죠. 코로나19 확진자의 대부분은 무증상자이고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대부분 경증이라는 게 밝혀졌고 또 닥터 유 채널에서 방송했듯이 지금 진짜 코로나19 환자들이 겪고 있는 증상의 대부분도 스트레스에 의한 반응이라는 게 밝혀졌다면 자해하는 청년들에게 정신과 치료비를 지원하자고 할 게 아니라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고 친구들과도 어울릴 수 있게 해주는 거 아닌가요?
놀러도 가고 알바도 뛰고 취업도 해서 직장에 출근도 하고요. 기사에 등장한 청년들은 아주 분명히 집에만 갇혀 있다 보니 힘들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정신과 의사도 뇌에 이상이 생겨 우울증과 자해 증상을 보이게 된 것으로 진단한 것이 아니라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스트레스, 줄어든 대인관계와 취업난을 원인으로 파악했고요. 그것을 받아들인 국회의원은 그에 대한 대책으로 정신과 약물 주입 비용 지원 말고 자신들이 찾아낸 바로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럼요. 그래야 되는데 이 정의당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냐 하면 제약회사에 를 위해서 정의를 실현하고 또 정신과 의사들이 환자들을 약물로 팍팍 정신병자를 만들어서 대한민국 정신병 국가를 만드는 같은 정자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제가 너무 심할까요? 박사님 마음이 아파서 자해까지 하고 있는 청년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읽어주시고 또 자해하는 청년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진짜 필요한 대책은 무엇인지 박사님의 통찰로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런데 이분 사연에 이미 진짜 문제가 뭔지 잘 말씀해 주셨고 진짜 필요한 대책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정부 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부 브리핑에서는 코로나 블루 극복 위한 심리지원 대책 약 먹어 정신병 약 먹어 코로나 블루 심리상담 지원 정신병 약 먹어 이런 삽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죠. 새로 찾는 21세기 심리학. 이 심리학에 대한 강도, 단순한 심리학에 대한 강독이 아니라 내 마음을 찾고 내가 21세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시대에서 어떻게 내가 제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마치 자기 마음을 잃어버려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이 땅에서 제대로 살 수 있을까? 혹시 조금이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새로 찾는 21세기 심리학 강도 이 강좌에 여러분들이 참여함으로써 저와 함께 심리학의 역사, 심리 또는 마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공부를 해나갈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독립된 존재로서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점이라도 볼까? 점보다 더 용한 검사 있는 거 몰라? 무슨 검사? WPI 검사. 내 삶의 해답을 원할 때 비과학적인 점이나 서주가 아니라 과학적인 검사 WPI에서 제대로 된 맞춤 해답을 찾아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황상민 박사님과 1:1 비공개 상담을 할 수 있다고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